안녕하세요. 오늘은 MRI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그 첫 번째로 케미칼 시프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케미칼 시프트가 뭐냐라는 질문을 드리면 케미칼 시프트는 우리 인체에 있는 물과 팻의 프리퀀시의 차이가 난다라는 대답을 가장 많이 듣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케미칼 시프트가 정확하게 뭔지 그리고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수소 원자는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핵과 전자는 질량과 전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핵은 플러스 차지, 전자는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죠. 뿐만 아니라 핵과 전자는 뱅글뱅글뱅글 혼자 셀프 스피닝 합니다. 즉 2분의 1 값의 스핀 값을 가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뿐만 아니라 전자는 핵을 중심으로 이렇게 뱅글뱅글 공존 운동도 합니다. 질량과 전하를 가진 물체가 혼자 뱅글뱅글 돌거나 혹은 어떤 물체를 중심으로 공존 운동을 하면, 즉 앵귤라 모멘텀 운동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 같이 필드를 형성하게 됩니다. 질량과 전하를 가진 물체가 뱅글뱅글 돌아서 이렇게 자석이 되는 현상을 우리는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라고 NMR에서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핵을 가지고 레조넌스를 일으키면 우리가 이미 배우신 NMR, 뉴클리어 매그네틱 레조넌스가 되겠고요. 전자를 가지고 레조넌스를 일으키면 일렉트론 스핀 레조넌스라고 해서 ESR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두 입자는 자석입니다. 그러면 어떤 입자가 더 센 자석이냐라는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요.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 즉 자석인 성질은 질량에 반비례합니다. 양성자가 전자보다 약 1836배 더 무거운 입자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고 계산을 해보면요. 전자가 양성자보다 658배나 더 센 자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하게 센 전자의 자석인 성질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 바로 케미칼 시프트라는 걸 먼저 알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체에 들어있는 물은 H2O, 전자로 본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전자는 어디에 있을까요? 물 분자 안에서 전자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전기 음성도 차이를 한번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와 산소의 전기 음성도는 각각 2.2, 3.44로 산소가 훨씬 더 큰 값을 가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인체에 있는 물 분자 속에 전자들은 산소에 훨씬 더 가깝게 위치한다. 즉 산소가 전자를 더 많이 잡아당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억지를 써서 전자는 거의 대부분 산소 주변에 분포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엑스터널 필드를 걸어주면 물 안에 붙어 있는 수소는 주변에 전자가 없기 때문에 디쉴딩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걸어준 external field는 정확하게 수소와 인터랙션을 하게 돼서 정상적인 뉴클리어 지만 이펙트를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소들은 정상적으로 3테슬라를 걸어줬기 때문에 127.74MHz의 라모 프리퀀시로 세차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몸 안에 있는 팻에 붙어있는 프로톤은 어떨까요? 팻은 CH2로 표현을 합니다. CH2도 역시나 전자로 본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전기 음성도를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는 역시나 2.2고요. 탄소는 2.5로 탄소가 살짝 더 크지만 두 개의 값이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억지를 써서 전자가 어디 분포하느냐? 전자는 C와 H 주변에 아주 골고루 이렇게 분포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수소 주변에 뭐가 있나요? 전자가 있기 때문에 이 수소는 전자로 쉴딩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익스터널 필드를 걸어줄 경우에 내가 걸어준 익스터널 필드가 수소한테 제대로 잘 전달이 되느냐? 잘 전달이 안 됩니다. 주변에 있는 전자가 방해를 하게 되죠. 내가 G축 방향으로 익스터널 필드 3테슬라를 걸어주면 마이너스 G축 방향의 전자가 G축 방향으로 걸려있는 익스터널 필드를 꾹꾹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3테슬라를 걸어주더라도 이 3테슬라가 전자의 로컬 매그네틱 필드에 의해서 요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물에 붙어있는 프로톤은 전자가 주변에 없어서 디쉴딩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뉴클리어 지만 이펙트를 보이지만 팻에 붙어있는 프로톤은 주변에 전자가 있어서 전자의 일렉트로닉 스크리닝 혹은 일렉트로닉 쉴딩에 의해서
자장이 줄어들게 되고 이 줄어든 자장에 의해서 뉴클리어 지만 이펙트도 줄어들게 됩니다. 파동의 에너지는 프리퀀시에 비례한다. 이렇게 배우셨죠? 방금 보신 것처럼 물에 붙어있는 프로톤의 지만 이펙트는 정상이지만 팻에 붙어있는 프로톤의 에너지는 약간 줄어든 상황입니다. 에너지가 줄면 어떻게 될까요? 프리퀀시도 줄어들게 됩니다. 즉 세차 운동의 속도도 줄어들게 되죠. 물에 붙어있는 프로톤은 정상적으로 127.74MHz로 세차 운동을 하지만 팻에 붙어있는 프로톤은 세차 운동도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얼만큼요? 아주 조금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그 줄어든 만큼 프리퀀시가 살짝 옆으로 쉬프팅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케미컬 쉬프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몸 안에 있는 프로톤은 익스터널 필드에 노출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혼자 셀프 스피닝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익스터널 필드에 노출이 되게 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물 분자에 들어있는 프로톤은 정상적인 세차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뱅글뱅글뱅글 회전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회전 운동하는 횟수를 우리가 라모 프리퀀시라고 얘기를 했죠. 라모 프리퀀시 어떻게 구하나요? 공식은 F 가마바 B0, 가마바는 42.58이었고요 1.5테슬라를 걸어줬기 때문에 42.58 곱하기 1.5T를 하면 63.87MHz가 1.5테슬라에서 우리 인체에 있는 물 분자의 라모 프리퀀시 혹은 센터 프리퀀시가 됩니다. 즉 1초에 6387만 바퀴의 세차 운동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팻에 붙어있는 프로톤들은 지만 이펙트도 줄어들게 되고 심지어 세차 운동도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은 물에 붙어있는 프로톤이고요, 파란색은 팻에 붙어있는 프로톤입니다. 빨간색은 정상적으로 세차 운동을 하지만 파란색 팻에 붙어있는 프로톤은 일렉트로닉 쉴딩 때문에 세차 운동이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리세션 모션, 즉 세차 운동의 속도가 달라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얼마나 줄어드느냐? 기존에 물에 붙어있는 프로톤의 세차 운동보다 팻에 붙어있는 프로톤의 세차 운동이 초당 224바퀴 덜 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NMR 스펙트럼이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 프로톤의 피크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쉬프팅하는 걸 우리가 케미컬 쉬프트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케미컬 쉬프트는 그러면 뭘까요? 케미컬 쉬프트는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세차 주파수의 차이 혹은 세차 운동하는 횟수의 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길게 해볼까요? 두 물체의 세차 주파수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조금 더 길게 하면 물체에 붙어있는 전자에 의해서, 즉 전자의 일렉트로닉 스크리닝, 일렉트로닉 쉴딩에 의해서 두 물체 간의 세차 주파수의 차이가 발생하는 걸 케미컬 쉬프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같은 수소, 프로톤이지만 어느 분자에 붙어있느냐에 따라서 세차 운동의 정도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요? 전자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케미컬 쉬프트는 누구 때문에 일어난다? 전자 때문에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테슬라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224바퀴 차이가 나는 걸 우리가 케미컬 쉬프트라고 하고요. 3T가 되면 세차 운동도 빨라지고 지만 이펙트도 더 커집니다. 이미 NMR에서 배우셨죠? 자, 그래서 3T가 되면 케미컬 쉬프트도 늘어나게 됩니다. 아까 1.5테슬라에서는 224Hz, 즉 1초에 224바퀴 덜 돌던 팻에 붙어있는 프로톤이 3T가 되면 448바퀴나 덜 돌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케미컬 쉬프트라고 하죠. 자, 그러면 아까 1.5테슬라에서는 224Hz, 3테슬라에는 448Hz, 이렇게 차이가 났었죠. 그래서 케미컬 쉬프트는 자장에 따라서 비례하게 됩니다. 그 차이가 점점점 더 커진다,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쉽게 말해서 케미컬 쉬프트는 자장에 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케미컬 쉬프트가 뭐예요? 예, 요겁니다. 이 값이에요. 원래 가지고 있던 물의 세차 주파수보다 줄어든 값이에요. 차이 나는 값. 이걸 우리가 케미컬 쉬프트 값이라고 하죠. 그래서 단위는 헤르츠 단위를 쓰게 됩니다. 이 그래프는요, 3테슬라의 브레인 MRS 그래프입니다.
3 테슬라의 라모 프리퀀시가 얼마예요? 127.74MHz였죠. 그걸 우리가 0Hz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가 물의 센터 프리퀀시 혹은 라모 프리퀀시입니다. 그러면 팻에 붙어있는 프로톤은요, 물에 붙어있는 프로톤보다 448바퀴 덜 돈다. 그래서 마이너스 448Hz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팻에 붙어있는 프로톤의 피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물에 붙어있는 프로톤과 팻에 붙어있는 프로톤은 프리퀀시로 448Hz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케미컬 시프트는 정의를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두 물질이 가지고 있는 프리퀀시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통 임상에서는 워터하고 팻만 봅니다. 그래서 케미컬 시프트 공식을 여기 보시면 워터하고 팻의 라모 프리퀀시 차이를 워터의 라모 프리퀀시로 나누게 되는 값을 우리가 케미컬 시프트 공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1.5 테슬라에서 보시는 것처럼 케미컬 시프트 값은 얼마예요? 224Hz라고 하죠. 자, 그러면 1.5 테슬라에서는 물의 프리퀀시가 63.87MHz고요. 팻에서 워터를 뺀 값은 바로 케미컬 시프트 값이 되겠죠. 그래서 절대값을 씌운 값이 바로 224Hz 이게 됩니다. 그래서 물의 라모 프리퀀시 그러니까 분의 케미컬 시프트 값을 하게 되면 우리가 3.5 ppm이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1.5 테슬라에서는 물과 팻이 프리퀀시로는 224Hz 차이가 나고 ppm으로는 3.5 ppm 차이가 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3T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3T는 프리퀀시로는 448Hz 차이가 난다 그랬죠. 케미컬 시프트는 자장에 비례한다. 그래서 자장이 커지면 케미컬 시프트도 커진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케미컬 시프트 공식에다가 넣어가지고 ppm으로 구해보면 역시나 3.5 ppm입니다. 케미컬 시프트는 전자에 의한 두 물질의 세차 주파수의 차이. 그래서 1.5 테슬라에서는 케미컬 시프트가 224Hz, 즉 워터하고 팻의 세차 운동의 차이가 초당 224바퀴 차이 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ppm으로는 3.5 ppm 차이 난다. 자, 3T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케미컬 시프트는 자장이 비례하기 때문에 자장이 1.5T보다 2배가 됐으니까 케미컬 시프트는 2배가 돼서 448Hz 차이 난다. 하지만 ppm은 여전히 3.5 ppm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상에서는 워터하고 팻만 보는데 MRS가 되면은 워터하고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TMS라는 물질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TMS라는 물질은요, 중간에 실리콘이고 바깥쪽에 메틸기가 4개가 달려있는 레퍼런스 물질입니다. 이 TMS를 중심으로 팻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혹은 워터는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NA는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MRS상에서는 두 물질 중에 한 물질은 TMS로 딱 고정을 하고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물질 워터는 TMS로부터 4.8 ppm 떨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ppm 단위를 쓰느냐 앞에서도 이미 보셨는데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이건 NAA라는 물질입니다. 우리 브레인에 가장 많은 물질이죠. 우리가 1.5 테슬라는 68.864581MHz, 3T는 127.729161MHz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TMS는 내가 걸어준 자장의 라모 프리퀀시와 똑같아요. 1.5T는 같은 값, 3T에서도 같은 값이 됩니다. 그러면 NA는 어떨까요? 1.5T에서는 63.864709, 3T에서는 127.729418입니다. TMS의 케미컬 시프트 값을 이렇게 헤르츠로 다 외우려면 매 자장당 다른 값을 외워줘야 되잖아요.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앞에서 우리가 배운 케미컬 시프트 공식에다가 집어넣고 이 NAA가 TMS를 기준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1.5 테슬라에서도 2.01 ppm, 3 테슬라에서도 2.01 ppm이라는 걸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헤르츠 단위로 케미컬 시프트 값을 사용하지 않고 ppm 값으로 사용을 하냐면 ppm 값으로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자장에 상관없이 항상 똑같은 값을 내기 때문입니다. 케미컬 시프트를 헤르츠 단위로 나타내면 케미컬 시프트는 자장에 비례하기 때문에 자장이 증가함에 따라서 헤르츠 값이, 즉 케미컬 시프트 값이 계속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ppm 단위로 환산을 해서 쓸 경우 자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항상 케미컬 시프트 값은 하나의 값으로 고정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자장이 변해도
NAA의 케미컬 시프트 값은 똑같이 2.01 ppm. 아까 앞에서 보셨죠? 물과 팻의 케미컬 시프트 값은 항상 3.5 ppm 차이가 난다라는 것도 바로 ppm으로 환산을 했기 때문에 항상 고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케미컬 시프트는요, 전자가 만들어내는 엄청난 로컬 마그네틱 필드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요. 케미컬 시프트는 두 물질의 세차 주파수의 차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케미컬 시프트 값은 자장에 따라서 비례해서 커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헤르츠일 땐 그래요. 하지만 ppm으로 환산을 하면요, TMS라는 물질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졌는 것을 환산을 하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값을 가진다. 그래서 헤르츠 단위로 쓰는 것보다 ppm 단위로 쓰면 훨씬 더 유용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강의도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